이렇게 털어야 되는데 이 공간이 너무 아깝다 해가지고 현관문을 요렇게 막는다 그 말이죠. 그렇게 밖에서 볼 때는 지금 요렇게 되는 거죠. 네, 안녕하십니까. 풍수에 살고 풍수에 죽는 풍생풍사입니다. 오늘은 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현관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현관에 뭐 물건 놔두면 밤낮으로 돈이 들어오니, 또 현관에 물건 채워야 뭐 집이 안 망하니 안 죽니, 뭐 이런 얘기 하려고 제가 찍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중요할 수 있지만 본질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우리 집안의 기운을 관장하는 곳이 바로 현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현관에 뭐 놓고 뭐 치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담 사례를 통해서 현관의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낱낱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디테일한 영상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화면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바로 현관 전실 확장으로 인한 기륭의 변화입니다. 현관의 전실을 조금 더 활용하기 위해서 기존 현관 방향보다는 조금 더 달아내는 경우가 있죠. 바로 이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죠. 실제 사례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장이 이렇게 되겠죠. 원래는 이제 A라는 그런 평면도가 되겠죠. 여기서 볼 때는 현관이 여기니까 현관 방향이 이제 북향으로 되는 거죠. 북향.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요 공간을, 요거 좀 치워보면, 요 공간이 너무 아깝다는 거죠. 그죠? 요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여기다가 문을 단 게 바로 요거죠. 여기다가 현관문을 달고, 요거를 전체를 쓰겠다라고 해서 이제 현관 전실 확장 공사를 많이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하고 또 아파트 회의를 통해서 뭐 한 개 동 전체를 다 한다든지. 근데 요게 이제 불법이냐 아니냐 요것 때문에 말이 굉장히 또 많이 일어나죠. 그거는 일단 부차적인 문제고 우리 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먼저 한번 따지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현관 방향은 바로 여기로 보면 북향이죠. 북향인데 이렇게 전실을 활용하다 보니까 현관문이 이제는 서향으로 되는 겁니다. 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문주조례 해가지고 문이죠. 문이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건데 문 방향을 이렇게 생각 없이 방향을 털어버리면 과연 우리 집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집안의 가족분들의 전체 운을 다 관장하는 게 바로 현관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를 사진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됐죠. 이게 이제 현관문이 이쪽에 있고 문을 열고 나가서 엘리베이터를 타려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요거는 지금 그림상에는 지금 오른쪽이고 이렇게 털어야 되는데 이 공간이 너무 아깝다 해가지고 현관문을 요렇게 막는다 그 말이죠. 그렇게 밖에서 볼 때는 지금 요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되는데 단순히 확장 공사를 했지만 우리 집안의 전체 운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바로 기존 평면도가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고 남향으로 되어 있고 현관문이 마찬가지로 북향으로 지금 되어 있죠. 그리고 주변 지형을 따져야 됩니다. 이 안에 평면도 백날 따져봐야 소용없습니다. 주변 지형에 가장 합당한 방향이 현관문이 북향이냐 서향이냐 이거를 따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관에 뭐 넣고 치우고 이게 절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변 지형을 한번 보니까 이렇게 되겠죠. 북쪽, 동쪽, 서쪽이 지대가 높은 편이고 우리 집보다 지대가 높은 편이고 그 다음에 남쪽은 우리 집보다 평지 또는 지대가 낮다는 거지. 현재 요 주변 지형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뭐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주변 지형에 가장 합당한 자양을 찾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장이 보면 여기 아래쪽이 이제 북쪽이고 위가 남쪽이고 지도를 돌려봤을 때 주변 지형이 현재 이렇게 된다는 거죠. 왼쪽에 지금 산이 있죠, 산이. 그러면 당연히 지대가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현관문 방향이 아까 북향이었는데 북향일 때는 지금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북향일 때는 북쪽이 지대가 낮아야 되고 북동도 낮아야 되고 동쪽은 높고 남동은 높고 남쪽은 낮고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주변 지형하고 이렇게 맞춰 보니까가 아니고 맞춰 보니까 일치가 되는 게 있고 일치가 안 되는 게 있죠. 일치가 되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집이라고 할 수 있고 명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8방향 중에 8개 중에 일치가 되는 게 파란색이 5개죠. 하나, 둘, 셋, 넷, 4개죠, 4개. 4개에다가 부분 일치. 여기는 일치가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다라고 해서 부분 일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치가 4개가 딱 중간인데 4개 이상이 돼야 되는데 현재 4.5개, 녹색은 0.5개라고 보고 4.5개가 지금 일치가 된다라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일단은 평균이 4개니까 일치가 4.5니까 평균 이상이 되겠죠. 그래서 연도별 기둥을 뽑아보니까 바로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는데 파란색이 좋은 해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녹색은 보통인 해, 그 다음에 빨간색은 안 좋은 해에 해당이 되는데 올해가 2023년도죠. 2023년도부터 시계 방향으로 가면은 미래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입주가 2003년도이기 때문에 입주하고 나서 계속 파란색이죠. 29년만 제외하면은 크게 보면은 31년도까지 계속 좋은 해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가만히 놔두면 이렇게 좋은 운으로 살 수가 있는데 굳이 이렇게 서쪽으로 이제 바꾼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현관을 이제 서쪽으로 틀었을 때 그러면 주변 지형은 이미 똑같은 거고 서쪽으로 놨을 때는 집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북쪽이 높고 북동이 높고 동쪽이 낮고 남동이 낮고 또 남쪽이 높고 남서가 높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선에 보기에도 여기 높은 산이 있다니까 산이. 그러면 낮아야 되는데 산이 있기 때문에 일치가 되지 않는 거죠. 불일치. 그래서 8개 중에 보니까 파란색이 3개고 녹색 부분 일치가 1개고 그래서 아까보다는 1개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3.5개가 현재 일치가 된다라고 돼 있죠.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연도별 기둥이 되니까 연도별 기둥을 뽑아본 게 바로 여기 되겠죠. 23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합니다. 23년 입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23년, 24년 재물의 내리 빨간색이죠. 내리 빨간색. 입주하고부터 상당히 힘들어지겠죠. 얘기 하나하나. 그 다음에 25년은 또 좋았다가 또 26년은 또 빨간색이니까 또 안 좋았다가 27년부터는 또 괜찮아지죠. 멀리 보면 요까지는 이제 괜찮아지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입주하고부터 우선 기운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힘들게 이제 입주했는데 그때부터 안 좋은 눈을 맞이하면은 지친다는 거죠, 사람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문을 바꾸지 말고 기존의 북향 그대로 쓰시고 요거를 이제 짬뽕을 하게 되면 요 운을 이제 알게 되면 요때가 되겠죠. 31년도까지는 북향이 좋은데 32년부터는 또 안 좋다 아닙니까? 그때 32년도에 서쪽으로 전실 확장을 하셔라. 그러면 32년도부터 33, 34 계속 좋죠. 요렇게 응용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실 확장한다는 거를 극구 말렸던 거죠. 요런 게 중요하다는 거죠. 현관에 뭐 넣으면 뭐 밤낮으로 돈이 들어오니 뭐 넣으면 사람 죽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부수적인 일이고 그 집의 운을 관장하는 현관문의 방향이 북쪽이냐 서쪽이냐 따지고 봤을 때 북쪽이 더 유리하면 그대로 놔두는 거고 서쪽이 또 유리하면 네 그대로 확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게 바로 전문가의 입장이라는 거죠. 현관에 뭐 소품 넣고 뭐 좋아지고 이런 거 전문가 아니라도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돌아다니는 얘기 뭐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전문가 아닌 사람도 분명히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전문가는 키포인트를 얘기를 해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쉽게 이제 현관 전시를 활용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그대로 둬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현관 전실 확장을 하실 때는 집안 전체의 기둥이 달라질 수도 있는 문제니까 신중히 생각을 하셔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늘 준비한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단 1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공유까지 한번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